2025학년도 대입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들어야 될 우리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이 구간의 대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선택하지 마라 파국이다입니다.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말하는데 여러분들 내신, 그 다음에 학생부, 그리고 수능 세 개 중에 하나만 하려고 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이 구간을 이 레벨의 대학을 가고자 하는 친구들은 선택하는 순간 파국을 맛보게 됩니다. 선택하지 마시고 다 잘 해야 됩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강대부터 알아볼 텐데 서강대의 변화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4학년도 현재 고3 학생들일 때 변화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커다란 기조는 비슷하게 갑니다. 서강대는 큰 틀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한 선택 과목이 제한되었다.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 그러니까 확통을 보더라도 자연 계열에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고, 정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2025 대입 시행계획 전반적인 그 흐름하고 유사한 거기 때문에 2024학년도에 서강대가 최저가 완화가 됐죠. 그 변화로 인한 입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잘 확인하시고, 그리고 현재 고2 학생들 그 기조를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대학, 요 구간의 다른 대학 대비해서 서강대는 거의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현재 서강대의 최저는 세개 영역 각 3등급입니다. 그러니까 2023학년도에는 3업 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2등급 개념이었다면 2024학년도 현재 고3의 최저학력은 세개 각 3등급입니다. 보통 서강대가 1.5등급 전후 학생들이 지원한다고 전제하면 이 학생들이 지원하는 아이들 풀만 놓고 보면 최저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그리고 이전에는 한양대가 최저가 없는 전형이었는데 올해 2025학년도 현재 고2 학생들 입장에서는 한양대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신이 가장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대학, 서강대 같은 경우는 내신이 이전보다는 되게 높아야지 지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최저가 되게 많이 완화되었다. 자, 논술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서강대 같은 경우는 다른 대학하고 많이 다른데, 다른 대학은 정성평가 요소도 넣고 있지만 서강대는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교과 전형 방법에서 교과 부분에 등급이 들어가는 교과, 이른바 일반 선택 과목들, 공통 과목들 1부터 9까지 나오는 등급은 80%, 그 다음에 비율 계산한다는 게 10%인데 이 비율이라는 게 바로 진로 선택 과목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비교과라는 건 이제 출결에 관한 얘기가 됩니다. 학생부 비교과 들어가는 데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강대인데 그렇게 영향이 크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등급 계산하는 거 석차 등급 나오는 거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고, 성취도는 이게 뭐랄까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일정한 숫자의 A가 나오는 과목들이 있으면 다 만점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이 없습니다. 성취도 A 맞으면 큰 부담이 없다. 2022학년도에는 A를 맞아도 비율에 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는 A 맞으면 큰 변화가 없다 생각하니까 계산식은 어렵지만 웬만하면 다 A 만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서강대 측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또 비교과는 아까도 말했지만 10% 반영하는데 출결만 반영합니다. 그래서 미인정 3일까지는 만점이기 때문에 4일부터 이제 그 미인정을 4번 이상 하면 점수가 이제 2점씩 이렇게 깎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도 미인정 결속만 없으면 큰 부담은 없다. 서강대는 끝났습니다. 서강대는 그래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대신에 최저가 2024학년도부터 완화됐기 때문에 아마 그 전년도 대비해서 입결의 그 내신 점수는 꽤 높을 거다. 그래서 아마 서성하니 요 라인, 그리고 중경외시 요 라인까지 봤을 때도 아마 내신 성적이 가장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성균관대 전년 대비해서 2025학년도 고2 학생들 얘기하는 겁니다. 큰 변화가 없는데 숫자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이름이 좀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이전에 성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계열 모집이니 학과 모집이니, 그리고 2024학년도 과학인재 전형이 이제 새로 신설이 되었는데 2025학년도 현재 고2 학생들한테는 융합형 탐구형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신설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 전형, 우리 교과 전형의 추천 전형에 이제는 3학년 재적 학생의 10%였는데 이제는 고교별로 15명이라서 각 대학마다 약간 불이익과 이득이 나뉠 것 같아요. 학교 규모가 큰 학교들은 불이익을 볼 거고, 학교 규모가 작은 학교는 무조건 15명 추천하니까 이득을 보겠지만 뒷번호에 추천받는 아이들의 합격할 확률은 그만큼 떨어지니까 별 상관이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한번 실기 부분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정시 모집에서 참 재밌는 요소가 생겼습니다. 일단 일반 전형 다군에 글로벌 경영과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이 다군으로 옮겨갑니다. 자, 우리가 전통적으로 다군에 중앙대가 포진돼 있죠. 그래서 중앙대에 많이 몰려서 점수가 높아지는데 성대 일부 학과가 글로 넘어가기 때문에 좀 분산의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예상하기로는 경쟁률이 많이 폭발할 것 같고 점수대가 꽤 높게 형성될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는 건 이 개념입니다. 자, 모집 단위에 따라서 A, B 두 개 유형으로 성적을 계산한답니다. 그래서 A, B 중에 성적이 잘 나오는 걸로 이렇게 계산해 주겠다. 그래서 이런 거죠. 자, 글로벌 융합학부터 뭐 의상학까지 A, B가 있는데 A는 수학이 점수 잘 안 나온 친구들한테 유리하겠죠. B는 반대로 수학을 잘 본 학생들한테 유리할 텐데 요 A, B 두 개로 계산하고 나서 점수가 더 잘 나온 걸로 그 정시 계산법을 적용하겠다. 되게 신박한 방법입니다. 자연계도 마찬가지로 수학을 극도로 잘하는 친구인데 둘 다 자연은 둘 다 수학이 높은데 국어를 망했냐 또는 탐구를 망했냐 여기에 따라서 계산법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건 기회를 좀 많이 주려고 하는 성대의 의지가 좀 보입니다. 아무튼 처음 봤습니다 이런 거. 자, 성대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아까 말했지만 학생부 종합에 융합형과 탐구형이 있는데 둘 다 보통 이제 종합을 두 개 운영하는 대학들은 하나는 뭐 서류형, 하나는 면접형인데 둘 다 학생부로만 뽑습니다. 그죠? 대신 과학인재 같은 경우가 이제 면접이 있는 거고. 자, 최저가 교과는 있고요. 그다음에 논술 있고 뭐 예체능에 뭐 스포츠 과학이 있는데 뭐 예체능 일단 제껴놓고 교과와 논술만 있다. 그런데 이제 최저는 뭐 다 알다시피 3합 7입니다. 성대는 3합 7인데 이제 글로벌자와 소프트웨어가 붙는 데만 3합 6이죠. 근데 이제 성대에 재밌는 건 뭐냐면 탐구 두 과목을 별도의 과목으로 편성한다라는 게 되게 신박한 요소이죠. 이전 학년에도 똑같이 적용했고 3합 7입니다. 성대 지원하는 지원자 풀 치고는 3합 7 이렇게 높은 건 아니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논술의 의예과 같은 경우는 3합 4인데 이때는 탐구 두 과목 평균입니다. 약간 반영하는 게 다르죠.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놓고 보면, 자,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얘기하는 겁니다. 학교 전 추천 전형이 아까 말했지만, 15명까지 추천하는 걸로 바뀌었고, 이전에 8대2인데, 여기서 변화를 보셔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고2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여기 나옵니다. 자, 8대2에서 80이 정량평가입니다. 내신이니까, 교과 전형이니까 당연히 내신 위주의 정량평가 하는데, 이제는 정성평가로 20%를 이전에도 반영을 했는데, 그때는 진로 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만 반영한다 했는데 지금은 전체 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목에 정성평가를 하겠다. 교과 전형인데 정성평가가 들어가는데 이전에는 진로와 전문 교과만 했지만 현재 고2 같은 경우는 모든 과목을 정성평가 하겠답니다. 그래서 정성평가, 자, 반영 점수가 학업 수월성과 학업 충실성. 자, 이 개념은 성대 그 모집 요강이나 이전에 모집 요강이나 시행계획에 다 나와 있는데 어떤 과목 선택했냐, 그 과목에서 뭐 했냐, 뭐 이런 거죠. 결국은 세부님 특기사항 여기 있죠. 과목 이수 및 성적, 세부 특기사항 이수 및 성적이니까 어떤 과목 선택했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합전형에서 진로 역량의 개념이죠. 어떤 과목 선택해서 어떻게 했냐, 뭐 성적 ABC냐 아니면 1, 2, 3등급이냐 이 등급 본다는 거고 세특을 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성평가죠. 이전에는 진로 선택과 여기 3번만 반영돼 있었습니다. 2024학년도까지는. 하지만 공통 및 일반 선택 과목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과목에 정성평가가 들어간다. 성균관대학교를 교과로 가는데 세특이 부실하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 교과 지금 종합전형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종합전형은 너무나 당연하죠. 종합전형은 서로를 다 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데 교과 전형에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요소가 이전 학년도까지 고려대, 성균관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이렇게 5개가 주요였다면 물론 지방에 있는 대학도 몇 개 있었지만 주요였다면 여기에 지금 성균관대가 하나 제도로 하나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 1등급 대학생들이 보통 성대를 쓰잖아요. 1등급 중후반 1.5등 전후로 해서. 근데 이 친구들 중에 이른바 학교 생활을 엉터리로 해서 수업 시간에 특히나 세특이 엉망이다. 교과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성대를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절대 명심하십니다. 파국이 옵니다. 선택하시면. 자, 한양대입니다. 제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가장 큰 변화. 고려대학교에서 논술이 신설됐고 그다음에 연세대학교도 추정력이 새로 도입되는 것만큼이나 아주 큰 변화가 있는 게 바로 한양대입니다. 한양대는 교과든 종합이든 최저가 없는 전형이었고 아무튼 내신 끝판왕의 대학이었죠. 그런데 이 한양대학에 일단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 나타내는 변화는 모든 전형의 계열별 지정권 폐지했다는 얘기는 아까 서강대도 똑같은 거고 2025 시행계획에 나와 있는 큰 틀입니다. 그죠? 문과 학생도 이과
계열의 과를 지원할 때 수학과 과학에 대한 어떤 칸막이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해 주려고 하는 게 큰 변화였다면 그 얘기하는 거고, 대신에 또 학폭도 마찬가지죠. 학폭 있으면 불이익을 주거나 아예 추천 권한을 뺏는다, 그런 내용인데 한해도 그런 맥락인 거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진짜 큰 변화 이겁니다. 이전에 교과 전형 운영됐던 지역균형 발전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일반, 그러니까 서류만 100% 하는 거예요. 학생부만 보는 거기 때문에 애들은 지원만 하면, 학생들은 지원만 하면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것들인데 이 자체가 없어지고, 대신에 이 지역균형 발전에 해당하는 추천형이라고 이름 지어진 새로운 교과 전형이 신설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일반 전형, 오로지 생활기록부 하나만 봤던 이 일반 전형이 추천형과 서류형과 면접형이 3개로 나눠집니다. 종합이 3개가 되는데, 이 마지막에 있는 면접형의 종합은 그 사범대에만 해당하는 소수에 가기 때문에 얘를 일단 제껴놓고요. 종합이 추천형과 서류형 2개로 나눠집니다. 둘 다 마찬가지로 서류 100입니다. 서류 100이니까 여기서 당연히 생기부 100으로 보는데, 근데 하나는 추천형이고 하나는 서류형입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학생부 종합 추천형은 또 최저가 있습니다. 자, 종합 전형인데 최저가 있어요. 자, 교과 전형인데 정성평가하는 것처럼 종합 전형인데 또 최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도 잘 관리해야 되죠. 서류도 잘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최저 학력도 잘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 선택과 집중, 좋은 말인데 2학년 때부터 선택하시면 여러분 파국을 맞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게다가 또 하나 교과 전형인데 또 여기도 정성평가가 있네요. 아하, 한양대도 정성평가가 있다. 아, 이거 교과 전형인데 이전에는 한양대는 내신만 좀 붙었는데 이제는 최저도 생겼죠. 그 다음에 정성평가 생겼습니다. 아주 엄청난 변화가 한양대학교에 생겼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자, 최장력이 뭐냐? 교과의 추천형과 종합의 추천 둘 다 3합7입니다. 자, 뭐 시립대나 그 다음에 중앙대나 같은 맥락이죠. 그다음 아까 뭐 서강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서강대, 성균관대 다 3합7. 뭐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1등급 대 학생들이 3합7 뭐 맞춰야지 정상이죠. 그런데 1등급 대인데 3합7이 안 되면 아까 언급했던 대학 다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전까지는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요. 뭐 추천형, 교과의 추천형 11%, 그다음에 종합도 11% 안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추천형, 그러니까 예전에 지역균형 발전에 추천 인원이 제적이 11%였는데 한양대를 각 고등학교에 11% 이상 추천해도 다 못 붙죠. 그죠? 뭐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지금은 교과와 종합 둘 다의 11%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 다 추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고2 학생들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종합 전형이 아까 얘기했지만 서류형, 면접형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나에 좀 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교과의 전형, 추천형은 정성평가가 10% 들어간다는 거, 최저도 생기고, 그다음에 종합전형은 추천, 서류, 면접이 있는데 추천형은 11%에 같이 포함하는 거고, 그다음에 최저가 있다. 서류형은, 그러니까 이전에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형이라고 불렸던 한양대의 종합전형이 요 서류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면접형은 소수 사범 관련된 대학만 뽑는데 5배에서 뽑은 다음에 면접 본다는 거,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놓고 보면, 자, 한양대 아까 말씀드렸죠. 교과 10이 들어간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최저가 생겼습니다. 한양대를 가려면 자, 내신만 관리하면 안 돼요. 이전까지는, 현재 고3까지는 내신만 잘 보면 1등급 때 최극강의 내신 갖고 있으면 한양대는 그냥 보험으로 붙고 들어갔는데, 이제는 최저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서류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한양대에서 못 갈 수 있다. 종합전형 추천형, 자, 추천형이 특이한 게 뭐라 그랬어요? 최저가 있습니다. 3합7, 의예과는 더 씁니다. 3합4고요. 대신에 의예과도 탐구는 항공학밖에 반영하지 않네요. 자, 그리고 서류형은 이전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일반 전형과 똑같은 건데 얘는 추천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최저도 없는 전형입니다. 자, 그럼 교과전형 어떻게 평가하느냐? 교과전형은 아까 얘기했지만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이렇게 다 국영수사, 과학 다 하는데, 여기서는 당연히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거죠. 내신은 내신 등급대로 계산하면 되는데 정량평가인데, 교과학습 발달 상황 항목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자, 세특을 보겠다는 얘기죠.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세특만 있는 게 아니죠.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도 보겠고, 그죠? 뭐가 됐든 아까 성균관대학의 학업 수월성, 학업 뭐 그 얘기했던 거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립대에 넘어갑니다. 시립대는요, 자, 교과전형입니다. 교과전형에 이제 학생부 교과 100, 이게 2024학년도고, 이게 2025학년인데, 차이가 뭐냐면, 자, 원래는
그 공통 과목 일반 수학이 90%, 석차 나오는 게 90%고 진로 선택형 10%고 마찬가지로 90, 10인데 이전에는 상위 세 과목만 반영했다면 이제는 전 과목을 반영한다는 겁니다. 진로 선택 과목의 전 과목. 학교마다 약간 다르겠지만 어찌됐건 좀 더 정성평가 요소가 많이 반영한다는 거죠. 진로 선택 과목 더 많이 반영한다는 거죠. 진로 선택 과목. 그리고 학생 부정합이 두 개가 이루어지는데 원이 면접형이고 투가 서류형인데 면접형에서 면접이 40%의 비중이었다면 50%로 면접이 확대되었다. 이렇게 시립대 변화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시립대 신박한 변화가 뭐냐면 서류형입니다. 그죠?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최저가 신설이 돼요. 종합전형이면 말 그대로 학교 생활을 충실한다고 하는 전제에서 생활기록부에 대한 퀄리티를 높이는 그런 학생들이 지원하기 유리한 건데 수능에 최저가 생겼습니다. 즉 학교 생활 열심히 한다고 발표, 토론, 수업 시간에 뭐 과제만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수능을 놔버린 친구들은 이 전형을 통과할 수 없겠죠. 수능 최저가 뭐냐면 국수, 영탐구 중에 이하 봅니다. 경희대 수준이죠. 이전에 삼합 7개념보다는 뭐 수월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종합의 최저가 생겼다. 예전에 종합의 최저는 서울대, 연대, 고대 정도밖에 없었는데 또다시 종합의 최저가 생기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선택하면 안 된다. 선택과 집중만 하면 안 된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놓고 보면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교과 전형에서 아까 뭐라 그랬죠? 학생 반영 방법의 진로 선택 과목 성취도에 10% 반영했던 게 이제는 전 과목을 반영한다는 거. 이게 아까 변화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의 면접 전형은 면접이 50%로 증가했고 그 다음에 서류 전형은 없던 최저가 생겼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이제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교과 전형에 최저가 없고 종합 전형에 최저가 있는 약간 특이한 대학 중에 하나인데 그 면접 전형이 아니 면접 전형이 아니라 교과 전형이 일괄 원래 합산이었는데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에게 면접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화여대마저도 이제는 단계별 선발로 바뀝니다. 1단계에서 일단 5배수로 성적으로 먼저 뽑은 다음에 그 5배수 안에 뽑힌 아이들 중에 이제 면접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교 추천 인원도 10명에서 20명을 늘렸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트렌드죠. 자, 그래서 내신만 여전히 최저가 없기 때문에 내신만 가지고 대학을 간다 그러면 굳이 말하자면 요 구간 때 한 이화여대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여자들만 쓸 수 있는 거니까 남학생은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최저가 좀 완화됐습니다. 특히나 미래인재 전형과 논술 전형. 미래인재 전형이 논술 그 종합 전형이고요. 논술 전형인데 약학 전공과 미래산업의 약학 전공이 사합 5에서 사합 6으로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앞에 얘기했지만 이것도 이제 칸막이를 없앴다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폭 관련돼 있으면 브레이크 주겠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놓고 보면 자, 이전에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시험 어떻게 봤냐 이렇게 조금씩 문이과를 구분했는데 지금은 자연계열도 확통봐도 올 수 있고 사탄봐도 올 수 있다. 대신에 이제 과탄 보면 좀 가사 좀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화여대는 고교 추천 전형이 교과 전형인데 최저가 없어요. 근데 종합 전형이 최저가 있습니다. 5배수로 뽑은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이 있는데 이전에는 그냥 무조건 8대2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내신이 어느 정도 검증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대의 요 전형이 경쟁률이 5대1을 그렇게 심하게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뭐 다 기회가 주어지겠지만 어쨌든 바뀌었고요. 자, 종합 전형은 최저가 있는데 이 최저가 아까 좀 바뀐 전이 있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인문은 3합 6입니다. 자유는 2합 5고요. 그런데 아까 약학전공과 미래산 약학전이 원래 작년 4합 5가 4합 6으로 바뀌었다. 이게 변화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우리 1등급 때 1.5등급에서 1등급 후반대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요 구간에서 마저도 이제는 내신만 좋다고 뽑아주는 대학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한양대가 있었습니다. 한양대. 그리고 이화여대에 8대2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면접만 커버가 되면 내신을 거의 다 먹고 들어가는 전형이었다 보니 물론 면접에 대한 이 뭐랄까요 1단계 바뀌는 전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했다면 지금은 성황대 큰 변화는 없지만 최저가 이전 학력 바뀌었기 때문에 내신이 꽤 높아질 거고 나머지는 정성평가 요소가 많이 들어가고 최저 들어간 전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등급 대 학생들이 내신만 공부한다 망합니다. 서류만 준비한다 망합니다. 또는 수능만 공부한다 그럼 정시파가 되죠. 그런데 반대로 수시를 준비하면서 경쟁력 있는 최저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구간을 못 갈 수 있습니다. 고위 학생들, 또 듣고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내신 관리, 학생부 관리,
그다음에 수능 준비 다 철저히 시켜 주셔야 됩니다. 선택과 집중 좋은 말인데 선택과 집중하셔서 몇 개만 하시면 파국입니다. 망합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같이 많이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